일요일 저녁 함께 드실래요? 토크토랑 하나 둘 셋. 어서 오세요. 여기는 일요일 밤에 맛있는 음식과 술을 곁들여 먹으면서 더 맛있는 수다와 함께 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게 만들어 드리는 토크토랑입니다. 저희 토크토랑은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를 지향합니다. 저는 하나. 저는 셋입니다. 또 한 주가 지났네요.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냈는지 또 가볍게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굉장히 빡빡한 한 주였는데 제가 음. 오랜만에 사무실로 5일 내내 출근하는 아, 주였어요. 오. 네. 오랜만에 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니까 막 그 코로나 이전에 10음. 년 전의 기억이 또 되살아나기도 하고 음. 또 마침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매일 약속이 있었던 기간이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우, 너무 저는 얘기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든데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 서로 다른 모임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대화하다 보니까 좀 마음은 풍요로웠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음. 저는 계약을 해서 이제 새 학기에 적응 중인데요. 저도 이번 주에는 왠지 사람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새로 오신 선생님이랑 식사도 같이 하고, 뭐 제자가 찾아와서 이제 개강하잖아요. 개강 전에 찾아와서 보기도 음. 하고, 원래 있던 정기 모임에 나가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저도 왠지 사람을 많이 만난 한 주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며칠 봤는데도 힘들었는데 선생님 매일매일 봤다니까 '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 9 월이다 보니까 뭔가 일상에서 그 학교를 다니지 않더라도 새 음. 학기의 설렘이나 음. 뭔가 바뀌는 것 같은 계절도 음. 바뀌고 그런 마음이 맞아요. 드는 게 아닌가라는 음. 생각도 드는데요. 좀 확실히 9 월이 되면서 가을 날씨처럼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다 보니까 맞 약간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아침 저녁에 특히 요새 막 저녁에 문 열고만 자도 막 춥고 그렇잖아요. 음. 그래 가지고 '아 샌님이 아쉽겠다.'라는 생각을 찬바람을 맞으면서 하곤 음.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드려하고 토크토랑의 주제는 떡볶이인데요. 음. 한국 음식에서 사실 떡볶이를 빼놓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음.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라고 물어보면 여러 명이 모여 있으면 꼭 나오는 메뉴가 떡볶이입니다. 맞아요. 저희가 보통 음식 메뉴 고를 때 뭐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뭐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는데 음식 구분에 그냥 한식이 아니라 분식 음. 무조건 별도로 빼야 되지 않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 분식의 음. 대장 같은 음식이 떡볶이죠. 음. 사실 오죽하면 우울증을 앓던 작가가 써낸 에세이의 제목에도 떡볶이라는 특정 음식이 들어갔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많이들 알고 계실 백세희 작가의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라는 책은 사실 굉장히 사랑을 받았었는데 이처럼 누군가한테는 소울푸드일 것 같고 꼭 소울푸드나 엄청 좋아하는 음식 아니더라도 학창 시절 추억이 하나쯤은 있을 법한 메뉴 떡볶이 이야기로 오늘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떡볶이 진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소울푸드로 꼽는 음식이죠. 제 주변에 특히 여성분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시는 음식이라는 생각인데 저는 물론 떡볶이 좋아하지만 그 정도까진 아니거든요. 네, 이렇게 음. 얘기하면 대부분 제 주변 분들이 "왜? 왜 그렇게 떡볶이를 안 좋아해?"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다들 떡볶이에 진심인 게 저는 굉장히 귀엽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음. 저도 굉장히 새삼 깨닫게 되는데 음. 하나님이 떡볶이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음. 굉장히 슬프네요. 음. 맞아요. 물론 좋아하는데 막 소울푸드로 꼽을 만큼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음. 근데 확실히 소울푸드로 꼽는 그 떡볶이에 대해서 진심인 사람들이 많은 만큼 오늘 진짜 할 얘기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에피타이저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에피타이저는 당연히 떡볶이겠죠. 음. 근데 또 저희가 술을 곁들이게 되니까 술 음. 한잔할 때 먹고 싶은 제 취향의 떡볶이를 오늘 에피타이저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로제 떡볶이인데요. 음흠. 저는 크림 소스를 좋아해서 크림 소스 베이스의 떡볶이도 종종 해 먹는 편인데 음. 이 로제 소스가 약간 열풍이 불었던 음. 이후로는 한국식 로제 소스죠. 이 그렇죠. 열풍 이후로는 어. 거의 로제 떡볶이에 정착한 것 같아요. 음. 특히 그 크림의 느끼함과 고소함, 그리고 음. 좀 중화된 매콤함의 음. 조화가 진짜 딱인 것 같고, 전 사실 탄수화물 섭취를 좀 줄여보고자 떡을 정말 좋아하지만 참는 음. 편인데, 그래서 떡볶이를 먹고 싶으면 뭐 곤약면이나 닭가슴살 같은 걸 추가해서 떡볶이처럼 해 음. 먹기도 합니다. 근데 식사든 안주든 너무 잘 어울리는 메뉴라고 생각해요. 음. 저도 매운 걸 잘 못 먹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주로 로제 떡볶이를 저도 먹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밀키하니까 좀 덜 맵고 음. 훨씬 그 크림의 고소함 때문에 훨씬 고소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요새는 배달 떡볶이 같은 경우는 토핑 같은 거 많이 올릴 수 있잖아요. 음. 저는 소시지 토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특히 로제 소스와 소시지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지금 무슨 파블로프의 개처럼 로제 떡볶이라는 글자를 보자마자 소리를 듣자마자 지금 당장 로제 떡볶이를 먹어야지 직성이 풀릴 것 같습니다. 맞아요. 떡볶이는 좀 이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일단 너무 아는 맛이기 때문에 맞아요. 딱 떠오르죠. 먹고 음. 싶고. 음. 오늘 떡볶이에 곁들이는 술은 막걸리를 골라왔습니다. 음. 또 맥주가 아닌 게 의외일 수도 있겠다 싶긴 하지만 얼마 전에 Y2K 편에서 하나님이 에피타이저로 마침 또 떡볶이와 음. 밀맥주, 파울라너의 조합을 추천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비슷하게 그때는 이제 떡과 밀 이렇게 조합을 했다면 오늘은 원재료도 겹치고 또 떡볶이의 매콤함을 달래줄 수 있는 음. 술, 막걸리를 선택했습니다. 음음. 은은한 단맛이 있는 보통의 기본적인 막걸리가 떡볶이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쉽게 주위 슈퍼나 마트에서 구하실 수 있는 느린마을 막걸리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음. 이게 일상적인 음식인 떡볶이잖아요. 구하기 쉬운 술이 딱일 것 같았고, 음. 저는 또 쌀떡을 고집하는 사람이라 음. 더더욱 막걸리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음. 혹시 좀 막걸리의 도수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좀 떡볶이 하면 또 추억의 맛으로 떠올리는 음. 쿨피스류의 이런 음. 음료를 살짝 막걸리에 타서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진짜 막걸리 정말 굉장히 딱인 조합인 것 같습니다. 떡볶이 되게 달고 짜고 맵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걔가 아무리 달고 짜고 매워도 막걸리 딱 한 잔 하면 그런 게 모두 다 이렇게 씻겨 내려갈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저는 네 지금 당장 편의점으로 달려가고 싶고 막 배달시키고 싶고 막 이렇습니다. 곧 먹고 사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맛이 첨가된 막걸리는 먹어 봤는데 쿨피스랑 저는 섞을 생각을 못 해 봤거든요. 쿨피스랑 왜 사이다 섞어서 많이 먹잖아요. 음. 그것처럼 쿨피스 섞어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쿨피스도 꼭 타서 먹어 보도록 할게요. 음. 보통 막걸리에 사이다 타서 이제 음. 도수를 음. 낮추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구르트나 콜피스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조합이라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음. 그럼 메인으로 떡볶이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음. 해보겠습니다. 음. 떡볶이를 주제로 정하면서 문득 대체 떡볶이는 한국에서 언제부터 먹은 음식인가 이게 좀 궁금했어요. 사실 최근에는 떡볶이라고 그 하나의 음식으로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변주가 있고
소스도 너무 다양해서 이게 과연 하나의 음식으로 정리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떡볶이의 기본이 그럼 뭐냐, 시작이 뭐냐라는 정의를 좀 살펴보면 떡과 부재료를 양념에 볶거나 끓여서 먹는 한국 요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나무위키에서도 이름은 떡볶이이지만 일반적으로는 볶는 게 아니라 국물이랑 같이 끓이거나 끓인 뒤에 졸여내는 요리다. 이렇게 그 애매한 표현의 지점을 첫 줄부터 짚어주더라고요. 그렇네요. 저희한테는 이미 약간 떡볶이가 고유 명사잖아요. 그래서 그 볶기에 집중할 생각은 저는 해본 적은 없는데, 아 맞네요. 볶기니까 이름대로라면 볶아야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떡볶이를 조리할 때 대부분 국물을 끓이고 거기에 떡을 넣잖아요. 음. 볶진 않죠. 확실히 뭔가 '아 역사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사실 볶음 요리 느낌은 다양한 떡볶이 종류가 있지만 그렇게 볶음에 해당하는 것 같은 느낌은 거의 안 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조선시대에 떡볶이와 비슷한 음식의 기록이 있다고 나무위키가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음. 오병이라는 음식이 승정원 일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오병이 기름에 떡을 볶은 음식이라고 하니까 사실 떡볶이의 거의 사전적 정의 같은 그렇네요. 물론 이때까지는 이제 간장 베이스의 떡볶이였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보통 떠올리는 빨간색의 고추장이 들어간 떡볶이는 다들 아실 만한 신당동에서 음. 한국전쟁 전후에 시작했다라고 보는 게 정설인 것 같습니다. 음. 떡볶이집이 이렇게 한 길 가득 쭉 채워져 있는 신당동 떡볶이 골목은 아마 서울에 좀 오래 계셨거나 아니면 사셨던 떡볶이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 정도는 꼭 가봤을 것 같아요. 맞아요. 간장 떡볶이가 먼저 시작되었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간장 베이스의 떡볶이는 약간 이름부터 궁중 떡볶이잖아요. 음, 그래서 '아 확실히 옛날부터 시작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확실히 궁중 떡볶이는 그 빨간색 떡볶이보다 약간 더 볶기에 더 가까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음, 신당동 떡볶이 골목은 이름마저 떡볶이 골목이어 가지고 거기 실은 다른 것도 되게 맛있는 거 많은데 왠지 음, 가면 무조건 음, 떡볶이 맛 먹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음, 저는 신당동 가서 그 빨간색 떡볶이 말고 다른 떡볶이를 더 많이 먹어 본 것 같은데 어 확실히 네 시작은 신당동의 빨간 고추장 떡볶이였지만 되게 다양하게 많이 거기서 파생되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음. 오, 신당동에 빨간 그 즉석 떡볶이가 아닌 다른 종류의 떡볶이가 있는지도 저는 몰랐네요. 음. 하얀색 떡볶이를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요? 오, 백순대 같은 느낌의. 오, 신기하네. 음. 그거조차 신선합니다. 역시 그렇 떡볶이의 세계는 너무 넓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음. 떡볶이의 역사가 또 이렇게나 길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떡볶이가 생겨나고 있잖아요. 음. 생기고, 유행하고, 사라지고, 뭐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떡볶이라는 음식이 분식집에서도 볼 수 있고, 단체 급식이나 식당 메뉴에서도 사실 반찬으로도 많이 나오는 편이고, 맞아요. 뭐 술집에 가면 또 안주로도 있고, 막 맞아요. 이런 정말 한국에서는 흔한 음식인 음. 것 같은데 너무 유형이 많으니까 이런 다양한 떡볶이의 종류 이야기를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사실 떡볶이의 종류 어떤 구분으로 어디서부터 말해야 될까 음. 아득해질 정도였는데요. 일단 스타일로 보면 그 신당동으로 대표되는 국물 떡볶이, 음. 즉석 떡볶이, 국물 떡볶이. 사실 저 이 두 개의 구분도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보통의 좀 국물이 거의 없는 음. 빨간색 떡볶이, 음. 그리고 기름 떡볶이 정도가 있지 않을까 음. 싶은데, 하나님은 이런 다양한 떡볶이 스타일 가운데 어떤 걸 가장 좋아하시나요? 음. 저는 자주 먹는 건 즉석 떡볶이인 것 같아요. 주변에 즉석 떡볶이 맛집이 있는 게 가장 이유인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떡볶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해 먹진 않거든요. 그래서 음, 주로 밖에서 해 먹는 경우가 많은데 뭐 "이왕 먹는 거 따뜻하게 끓여 먹자."라는 그 사고의 흐름이 즉석 떡볶이 집으로 저를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근데 또 이제 또 즉석 떡볶이는 마지막에 볶음밥 해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게 또 음, 별미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토핑 같은 걸 익혀가면서 먹는 재미도 있고 이래서 저는 즉석 떡볶이를 가장 자주 먹는 것 같습니다. 음. 와, 저는 즉석 떡볶이를 먹을 일이 거의 없어서 음.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렇네요. 즉석 떡볶이는 볶음밥이 가능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한국인의 국룰. 음, 한국인의 디저트. 음. 어. 와, 어떻게 볶음밥을 생각을 못 하고 있었지 싶을 만큼 굉장히 놀랐습니다. 음. 먹어줘야죠. 또 즉석 떡볶이 먹었으면 그렇죠, 떡을 그렇죠. 좀 남기더라도. 그렇죠, 그렇죠. 음. 아, 토핑 다양한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취향에 맞게 먹을 수 있다라는 맞아요, 맞아요. 막 게 굉장히 음. 장점이고. 저는 국물이 있는 떡볶이보다는 보통, 국물이 거의 없는 떡볶이와 음. 기름 떡볶이를 좋아하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국물 떡볶이나 즉석 떡볶이가 제 기준에는 다른 떡볶이에 비해 단맛이 강하고 매운맛은 좀 적게 느껴져서 전 매운 걸 좋아하니까 좀 국물 없는 바싹 볶아낸 이런 떡볶이를 좋아합니다. 사실 매운 떡볶이는 요즘은 그냥 별도의 카테고리로 나눠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좀 매니아층이 있죠. 음. 그 가끔 사무실에서 식사를 배달시켜 먹는 분들, 이제 동료들을 보면 꼭 그 주기적으로 맵기로 유명한 엽땡 떡볶이를 드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아냐면 음. 냉장고에, 저는 이제 밖에서 밥을 보통 먹고 들어오는 편인데 냉장고에 쿨피스가 꼭 남아있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또 누가 엽땡을 시켜 어. 먹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음. 웃으며 지나가게 됩니다. 음. 기분 전환으로 매운 음식 찾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그때 많이 떠올리시는 게 이런 매운 떡볶이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엽땡 떡볶이는 약간 저는 하나의 약간 장르가 되지 않았나? 요렇게 생각을 음, 합니다. 떡볶이 하면 다들 그 브랜드 생각하잖아요. 음, 그리고 특히 매운 떡볶이를 좋아하는 사람 그 그리고 저는 "떡볶이가 소울푸드예요."라고 얘기하는 사람과 매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 대부분 좀 이렇게 겹쳤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 '아 떡볶이 하면 매운 거니까 그 엽땡 브랜드가 많이들 생각나나 보다.'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음, 확실히 그 브랜드 굉장히 하나의 장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음, 맞아요. 저는 사실 그 브랜드의 떡볶이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떡이 제 음. 스타일이 아니어서. 음. 근데 보통 이제 매운 거 좋아하시고 떡볶이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매운맛 얼마나 잘 먹냐 이걸 음. 그 엽땡 떡볶이 맛 수준으로 비교하는. 맞아요, 맞아요. 어. 아, 너는 착한 맛밖에 안 먹냐, 너 맵찔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는 맞아요. 음식이기도 하네요. 음. 저는 또 그런 일반적인 떡볶이와 음. 함께 기름 떡볶이도 좋아하는데 기름 음. 떡볶이는 사실 통인 시장이 원조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 아무 재료도 안 들어가고 그냥 음. 떡을 기름에 지지고 고춧가루랑 이렇게 양념해서 볶아낸 음. 건데 이상하게 종종 생각이 나더라고요. 음. 근데 이 기름 떡볶이의 매력은 제 생각엔 주위에서 잘하는 곳을 찾기가 좀 쉽지 않다 보니까 자주 접할 수가 없어서 더 그 추억이 커지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기름 떡볶이 통인시장이 원조라고 얘기했잖아요. 음. 저는 반대로 얘기하면 '통인시장 말고 기름 떡볶이 하는 데가 있나?' 이런 느낌이거든요. 음. 근데 저도 좋아하는 맛인데 먹을 수 있는 데가 저는 통인시장 말고는 본 적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정말 너무 먹고 싶은데 저는 또 지방에 사니까 통일시장까지 너무 멀잖아요. 음. 그래서 '아 집에서 한번 해 먹어 볼까?' 하고 집에서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맛은 집에서 낼 수 없는 맛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처참히 망하고 그다음 절대로 시도하지 않는 메뉴 중 하나입니다. 음.
저는 제가 예전 회사에서 자주 가던 분식집에 기름 떡볶이를 팔았는데 아하. 제 입맛에는 통인시장보다 맛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거기 기름 떡볶이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제 음. 거기가 없어지면서 회사를 떠나면서 음. 너무 먹고 싶은데 통인시장보다 그 집 맛에 저는 길들여져서 집에서 몇 번 해먹기도 했습니다. 음. 근데 이제 탄수화물을 신경 쓰면서부터 이제 자제를 하고 있어서 음. 거의 안 해먹고 가끔 이제 펜네 파스타가 그나마 이렇게 떡처럼 모양이 생겼으니까 음. 펜네 파스타로 해먹었는데 영양 면에서는 떡보다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이 비어있고 또 쫄깃하지도 않다 보니까 음. 이걸 떡볶이 대용으로 이걸 먹느니 그냥 안 먹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다음부터는 거의 안 해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떡볶이는 약간 그 떡의 쫄깃함이 매력인데 특히 기름 음, 떡볶이는 그런데 음, 맞아요. 그게 없으면 음.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런 국물 없는 류의 떡볶이를 이야기했지만 가끔 하나님이 즐겨 먹는다고 했던 즉석 떡볶이도 생각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전골 음. 느낌으로 찾게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뭔가 이렇게 전골이 되게 채소나 뭐 육류나 해물이나 막 이런 것들 이렇게 좀 음. 몸에 건강한 이런 재료들로 채워진다면 떡볶이는 약간은 좀 몸에는 미안할 수도 있지만 입에 음. 굉장히 즐거운 이런 그렇 것들로 음. 채워지는 느낌이고 음. 그 또 즉석 떡볶이 특유의 끓이는 동안 기다리면서 수다 떨면서 기다리는 요 맛도 있지 않나. 맞아요, 맞아요. 오, 숫자를 뒤적뒤적하면서 맞아요. 그 빨리 익는 거 아닌데 괜히. 그렇지, 그치. 국물도 한 숟갈 부어 보고 이렇게. 아, 예. 근데 저는 또 은근히 또 하나님처럼 근처에 즉석 떡볶이 맛집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어른이 되고 나서는 거의 못 먹고 있는 느낌인데 그렇구나. 동생이 좋아하는 즉석 브랜드가 있어서 가끔 동생이 쪼르면 음. 한두 번, 뭐 한 2년에 한 번 이 정도 갔던 것 같습니다. 아 너무 가끔인데요. 아마 저는 제 기억으로는 저희 대학생 때 유행하지 않았나요? 즉석 떡볶이가? 어, 아닌가? 그랬나요? 제 기억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음, 저는 대학교 그 초반에 1 학년 때 진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굉장히 맛있게 잘 먹습니다. 음, 저는 그 대학교 때는 너무 기억이 흐릿흐릿해서 잘 모르겠지만 음. 몇 년 전부터 떡볶이 뷔페가 오잉? 아 이제 네네네네. 식당이 그 아 맞아요, 맞아요. 그 브랜드. 뭐 어 이거 그게 생기면서 음. 한 번 우연히 친구랑 만났는데 떡볶이 먹을까 해서 아 갔던 기억이 있네요. 그렇구나. 갑자기 가고 싶은데요? 거기도 즉석 떡볶이인가요? 네, 끓이면서 먹는 아. 떡볶이. 그렇구나. 저 주변에 그거 없어서 몰랐어요. 토핑도 음. 막 가져오고. 좋은데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어 소스도 두 종류가 골라서 먹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질문 하나요. 쌀떡 밀떡도 고를 수 있나요? 떡 여러 종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음. 최근에 가진 않았는데, 막 요즘 떡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음. 거긴 모든 게 다 종류가 다양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좋은데요? 저도 한번 음, 가 보네요. 다음에 한번 가야겠는데요. 좋습니다. 음. 이렇게 또 좋아하는 스타일 이야기를 해봤는데, 떡볶이는 스타일도 다양하지만, 방금 이제 그 두땡 음. 뷔페 스타일에서 이야기했듯이, 소스도 진짜 천차만별이죠. 음. 기본적으로 저희가 떠올리는 고추장 베이스, 그리고 간장 베이스의 궁중 떡볶이, 짜장 떡볶이, 음. 크림, 로제, 뭐 카레, 음. 뭐 마라나 불닭 같이 굉장히 다양한 소스들이 최근에 떡볶이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뭐 이제 너무 소규모여서 음. 뭐 바질 소스도 있고 투움바도 있고 뭐 김치 떡볶이도 있고 이렇지만 이런 특이한 것들은 추가하지 않아도 이미 손가락이 부족할 만큼 다양한 소스가 있는데 맞아요. 여기서도 좀 취향이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진짜 종류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다시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 대부분의 소스에 떡볶이 만들어 먹는 거 맞아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어 그러니까요. 또 어. 사실 다른 음식인데 떡이 들어가는 음식도 정말 많잖아요. 음. 그러네요. 맞아요. 닭갈비에도 떡을 넣고. 그렇죠. 맞아요. 찜닭 이런 데도 넣고. 음. 음. 정말 떡을 이렇게나 좋아하다니. 그러게요. 네. 다양한 소스가 근데 또 좋아하는 소스 이야기를 해 보면 저는 앞서 에피타이저에서 말했던 매콤하게 만든 로제를 좋아하고 음. 최근 두 번째로는 마라 소스를 음. 굉장히 좋아합니다. 원래 그래서 샌님 마라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음. 얼얼하게 매운 것도 굉장히 음. 좋아해서 이제 요즘은 마라 로제도 굉장히 많이 팔아서 음. 그것도 종종 선택하는 음. 편이에요. 음. 그다음으로 치자면 이제 뭐 항상 그렇게 강한 매운맛을 먹을 수는 없다 보니 그 음. 외에는 뭐 고추장 떡볶이도 먹고 크림 떡볶이도 가끔 해 음. 먹는 편입니다. 음. 네, 제가 떡을 좋아해서 그렇지 사실 크림 떡볶이는 그냥 사서 먹는다기보다는 집에서 크림 파스타를 먹고 싶을 때 음. 조랭이 떡 같은 걸 넣어서 떡볶이로 해 먹으면 크림 베이스가 굉장히 맛있어서 고럴 음. 때 해 먹는 정도인 것 음. 같은데 하나님은 어떤 소스 베이스의 떡볶이가 취향이신가요? 아니면 뭐 제가 놓친 이색 소스가 또 있을까요? 아마 샌님이 저보다 많이 아실 것 같고 이미 너무 많은 걸 얘기해 가지고. 근데 저는 아까 에피타이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로제 소스를 가장 좋아하고요. 저는 실은 그렇게 많은 막 예를 들어 바질 이런 거는 저는 먹어 보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경험한 소스가 많지 않은데 딱 하나 특이하게 경험해 본 게 마라 로제였어요. 제가 저희가 방금 얘기한 그 유명한 엽땡 이걸 진짜 한 번도 안 먹어 봤거든요. 오. 아니 그러니까 딱 한 번 먹어 봤거든요. 그 그때 먹은 게 마라 로제였어요. 그게 친구들을 만났는데 "엽땡을 나는 한 번도 안 먹어 봤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들 막 울먹울먹한 눈이 돼 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무 불쌍하다." 이렇게 저를 불쌍히 여기셔 가지고 "그럼 우리 이번에 엽떡 먹을래? 먹어 볼래?" 막 이래 가지고 "뭐 그래." 막 이래 가지고 먹었는데 음. 그때 마라가 새로 나온 시기였거든요. 음. 근데 여기서 또 제가 이제 매운 걸 또 잘 못 먹으니까 이제 저를 또 불쌍히 여기실 웹 고수분들께서 저를 위해서 이제 로제로 시켜 줬단 말이죠. 음. 어 그래서 근데 저는 실은 마라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음.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가리는 게 많은 초딩 같은데 그 아무튼 그래 가지고 그때 굉장히 엽땡 떡볶이를 처음 먹어 봤는데 그게 마라 로제였다. 음. 근데 저는 좀 이렇게 떡볶이라기보다는 마라탕인데 떡을 음. 먹고 있는 약간 음. 이런 음. 마라샹 건데 떡을 먹고 있는 요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래도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로제랑 좀 중화가 되어서 음. 마라의 네. 강함이 좀 덜 덜해졌을 수 있겠네요. 맞아요. 음. 이게 로제 자체도 사실 한국식 이 떡볶이의 로제 소스는 크림과 고추장 소스의 중간이잖아요. 음. 근데 또 마라 로제라면 거기서 또 마라를 섞은 거니까 혼합의 혼합을 더한 거라서 그렇네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에 좋아하는 거, 막 그렇죠. 맛있는 거에 맛있는 거 이런 음 느낌. 음 음. 안 맛있을 수가 없죠. 네 그렇죠. 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 마라 로제 떡볶이를 먹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드는데 네 저는 로제 떡볶이 시켰습니다. 녹음 끝나면 먹을 겁니다. 아, 이 떡볶이라는 음식이 한국 사람들의 일상에서의 존재감이 진짜 크다 보니까 음. 그러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떡볶이 또는 떡볶이를 먹었던 추억 이야기만 해도 사실 한 편 내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와 셋이 떠올리는 떡볶이의 추억 이야기를 좀 해봐도 좋을 것 같았어요. 음. 들으시는 분들도 저희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나도 이 떡볶이 진짜 인상 깊은데 음. 또는 막 그 떡볶이를 같이 음. 먹었던 그 상황, 음. 그런 추억을 또 떠올리실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제가 이번 편을 준비하면서 진짜 다양한 떡볶이의 추억들이 머릿속을 또 왔다 갔다 하고, 아, 또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음. 그중에서 방금 이야기한 마라 로제가 지금 약간 1위가 될 것 같긴 하지만, 음. 아, 굉장히 너무 많이 떠올라서 못 참겠다 음. 싶었던 떡볶이집이 하나 있습니다. 음. 여기 메뉴는 김치 떡볶이인데요. 오. 사실 김치 떡볶이가 흔한 떡볶이 메뉴는 아니잖아요. 그러게요. 그 대학교 때 제가 다니던 학교 앞에 이 메뉴가 되게 유명한 식당이 하나 있었어요. 음.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졸업한 이후에도 그렇고 여기가 떡볶이집이야, 술집이야 이게 늘 헷갈렸는데 어. 이번에 준비하면서 다시 검색을 해보니까 음식점이더라고요. 아. 일반 음식점. 근데 학교 다닐 때 저나 친구들은 그냥 술집으로 생각하고 가던 곳이에요. 으흠. 다른 메뉴가 뭘 파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약간 국물이 많은 김치볶음밥 같은 김치볶음 같은 베이스의 떡볶이. 오. 오. 여기서 좀 독특했던 점은 떡이 떡볶이 떡이 아니라 떡국떡을 쓴다라는 게 좀 독특했어요. 음. 이게 양념을 더 쉽게 배어들게 하려고 그러셨던 건지 아니면 그 한식 볶음 메뉴 같은 음. 스타일의 양념이니까 그냥 거기에 어울리는 떡을 쓰신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어본 적도 없지만 굉장히 맛있었고요. 또 이 식당에서만 팔았던 유자 소주 같은 술이 있었거든요. 음. 유자청에 이렇게 어. 소주, 사이다 이렇게 섞은 너무 맛있겠는데요? 도수도 한 6, 7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 어. 꿀꿀꿀꿀 넘어가는 그런 술이었는데 어. 이 떡볶이랑 또 너무 잘 어울릴 조합이잖아요. 그러게요. 아, 너무 맛있 중독성이 굉장했습니다. 아니, 김치 떡볶이도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김치 떡볶이 왜 생각 못 했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모든 음식에 김치를 넣어 먹는 한국인이. 음. 그쵸? 김치 떡볶이 넣어도 맛있을 것 같고, 아, 유자 소주. 아, 저는 여기에 끌리는데요. 어, 이게 김치 떡볶이 되게 흔해 보이고 막 아니 저희 그 탕수육도 김치 맞아요. 치즈 탕수육, 뭐 김치 피자 맞아요. 탕수육 이런 게 나오는데 맞아요. 어. 왜 김치 떡볶이가 이렇게 많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굉장히 신기하게 맞아. 들었었고, 근데 이거는 약간 그 집 특유의 맛이 있거든요. 아, 음. 뭔가 굉장히 비주얼이 독특해요. 김치전 같기도 하고, 김치볶음 음. 같기도 하고. 네, 저는 이걸 따라해서 해보려는 시도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음. 그냥 그 추억을 떠올리면서 가끔 두부김치용으로 김치를 볶아 먹을 때 음. 떡국떡을 조금 넣어서 해 먹곤 합니다. 그렇네요. 아,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네요. 음. 음. 하나님도 이렇게 또 인상 깊은 떡볶이, 아니면 떡볶이 하면 떠오르는 추억 있으신가요? 음. 저는 떡볶 떡국떡 떡볶이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음. 근데 요거 하면 저는 또 새님이 떠오릅니다. 저희 토크토랑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참치 떡볶이 얘기했었잖아요. 요리편에서 얘기했었죠. 음. 그거 정말 맛있게 먹었고요. 제가 떡볶이를 막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으니까 엄마도 집에서도 잘 안 해 주셨었는데 음. 그래도 집에서 떡볶이 가끔 하면 꼭 떡국떡이었던 것 같아요. 음. 아마 그 떡을 저장할 때 이제 썰어서 냉동실에 넣잖아요. 그래서 음. 아마 떡국용으로 썰어서 냉동실에 넣기 때문에 이제 그거 가지고 떡볶이를 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죠. 맞아요. 보통 떡볶이 떡을 집에 사다 놓는 경우는 진짜 떡볶이를 좋아하는 집이 아니면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있는 떡을 음.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저는 음. 떡꼬치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음. 떡꼬치도 떡국떡으로 집에서 많이 해 먹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음. 음. 저는 또 떡볶이 하면 떠오르는 추억은 역시 학창 시절인데요. 음.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문 앞에 그 정문 앞에 학교 정문 앞에 있는 떡볶이집의 떡볶이.
그 음. 누구나 모든 학교에 다 있는 그쵸. 그거잖아요. 뭐 이거 떡볶이집이 학교 앞에 없다 이러면 어. 좀 맞아요. 안 좋은 안 안 좋은 좋아요. 것 같아요. 특히 이상하죠. 여고나 공학같이 여학생들이 있는데 앞에 음. 떡볶이집이 없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 근데 저희 학교 앞에도 당연히 떡볶이집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맛있었어요. 저는 음. 밀떡보단 쌀떡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음. 그 저희 학교 정문 앞에 있었던 떡볶이집이 쌀떡볶이였고 그 한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000원, 500원에서 1,000원 정도? 굉장히 음. 비싼데요, 그때 생각하면. 을 내면 그 큰 쌀떡볶이 한 덩어리를 그 유명한 초록색 분식집 그릇 어. 있잖아요. 거기다가 올려 줬었는데 그래서 그걸 이렇게 가위로 잘라 먹는 떡볶이집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아주 쫄깃쫄깃 맛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막 야자 째고 밖에 나가서 먹고 막 음. 음. 그랬던 기억이 있죠. 맞아요. 학교 앞 분식집은 꼭 수업을 빠지고 아니면 학교에 맞아요. 있어야 되는 시간에 나가서 먹는 게 맞아요,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아니 그 초록색 그릇, 분식집 그릇 음. 그거 요즘에는 아예 뉴트로 아이템으로 새로 팔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막 집에 일 그거 집에 일부러 막 구비해 두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어. 저는 막 굳이 사서 먹고 싶을 만큼 막 엄청 반가운 건 아니어서 그냥 음. 사진 않았는데 약간 그 갬성이 있죠, 갬성이. 맞아요. 뭔가 컨셉추얼한 걸 추구하시는 분들은 집에서도 음.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것만큼 뭔가 레트로 감성을 일으키는 게 없죠. 음. 맞아요. 그 막걸리 잔을 아. 양은 어어. 잔으로 쓰듯이. 맞아요. 그리고 이 떡볶이는 또 유명해 가지고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그 신촌역 맥도날드 다들 아시죠? 그 앞에 음. 포장마차에서 파는 떡볶이가 진짜 유명했거든요. 그 어. 술 한 잔 하고 들어간 대학생들 막 퇴근한 직장인들 막 이렇게 막 다들 줄 서 가지고 떡볶이 한 그릇씩 하고 들어가고 했곤 했던 그런 떡볶이집이 있는데 아마 TV에도 나왔나? 그랬던 것 같아요. 어. 근데 거기도 쌀떡볶이였고 거기는 특이하게 양념이 정말 진했고 깻잎이 어.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오. 그걸 처음 먹었을 때 깻잎 넣은 떡볶이는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처음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가지고 음.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지나가면 꼭 못 참고 꼭 들러서 떡볶이 꼭 이렇게 하나씩 먹고 들어갔던 기억이 있던 것 같아요. 음. 특히 신촌에서 술을 마셨다. 그럼 못 참는 거죠. 무조건 2차 떡볶이집인 거죠. 음. 너무 좋네요. 또 이런 포장마차 음. 떡볶이는 또 오래 끓인 어묵 국물이랑 같이 먹는 어 맛이 있잖아요. 너무 맛있죠. 진짜 당장 신촌으로 달려가고 싶네요. 이상하네요. 전 로제 떡볶이를 시켰는데. 깻잎 떡볶이라니 또 포장마차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음. 맞아. 완벽합니다. 음. 저는 또 하나님이 음. 중고등학교 때 학교 앞에 있던 떡볶이집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하게 음. 고등학교 때 자주 먹었던 저도 이제 학교 정문 앞에 있는 떡볶이집인데 여기 네네. 짜장 떡볶이가 기억이 나요. 오. 사실 지금 생각하면 위생도 그렇고 가게 안에 내부도 막 이렇게 좀 깔끔하지 않은 그렇죠, 그런 그렇죠. 느낌이었어요. 예. 근데 맛을 떠올려도 막 그런 특별한 맛은 아니고 약간 원래 이제 떡볶이에 라면 넣는 라볶이 많이 먹잖아요. 음음. 근데 그걸 짜장라면으로 한 것 같은 아. 맛이었어요. 어. 그냥 짜파게티에 국물 좀 자작하게 해서 싸구려 밀떡을 넣은 그런 맛. 아니 그게 왜 고등학교 때 그렇게 맛있었는지 맞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저녁 급식 안 먹고 어. 나가 가지고 교문 바로 옆에 있는 분식집 가서 그 음. 짜장 떡볶이를 진짜 많이 먹었습니다. 음. 아니 재료도 싼 밀떡, 음. 싼 어묵 이런 것만 들어 있는데 음. 일탈의 맛이었을까요? '급식을 안 먹는다.' 이런. 그래서 이제 막 누가 "우리 음. 나가서 무슨 분식할래?" 이러면 막 무조건 나갔던 음. 그런 기억이 나요.
고등학생의 맛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음. 뭔가 스트레스를 풀고자 하는. 음. 그러게요. 학교 밖에서 먹으면 컵라면도 맛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 그때는. 맞아요. 음. 근데 갓 해준 라볶이 뭐 두말할 음. 필요 없겠죠. 음. 그러게요. 아, 이런 다양한 스타일을 가진 음식인 떡볶이, 그리고 음. 베이스 양념도 진짜 너무 다양한 이런 떡볶이. 아마 사람들이 떡볶이를 좋아하는 좀 큰 이유가 이런 다양성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많은데 네가 좋아하는 거 하나 있겠지? 이런 음식이 아닌가.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동시에 아니 어떤 스타일이든 간에 '나 오늘은 떡볶이가 먹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음. 어떨 때 우리는 떡볶이를 찾는가, 이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하나와 셋 입장에서 음. '떡볶이는 이럴 때 먹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 보고 싶었는데, 저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 상황이 1 번으로 떠올랐어요. 음. 바로바로 스트레스 받을 때. 그렇죠. 그렇죠. 음. "아, 매운 거 먹고 싶다."라는 얘기를 음. 스트레스 받을 때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매운 걸로 풀고 싶다.'라는 게 음. 나 자신한테 나쁜 짓 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음. 위장을 확대하는 거죠. 예. 내가 외부로부터 이 스트레스 어. 공격을 받은 것처럼 어. '나도 내 위장에 푼다.' 이런 맞아요. 내리갈굼 스타일로. 음. 그럴 때 떠오르는 게 보통 떡볶이가 아닐까 그런 음. 생각도 좀 들고, 뭐 일단 맵고 또 조금은 달고 음. 또 짭짤하기도 하고 이런 조화가 너무 좋잖아요. 음. 막 어떤 스타일의 떡볶이를 먹더라도 스트레스 받는 날 저녁에는 좀 음. 어울릴 것 같고, 또 이제 그 쫄깃쫄깃한 음. 식감으로 맞아요. 질겅질겅 떡을 이렇게 씹으면서 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음.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그 당 먹고 싶잖아요. 근데 또 음. 떡이 당의 집합체니까 또 음. 그렇게 스트레스 푸는 방 '풀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저도 자주 합니다. 음. 저는 언제 떡볶이가 먹고 싶냐면 바로 튀김과 맥주가 먹고 싶을 때입니다. 오. 아 맞죠, 제가 맞죠. 그쵸. 제가 자주 가는 떡볶이집이 있다고 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가 실은 튀김 맛집이거든요. 음. 그래서 약간 튀김 먹으러 가는 느낌이에요 실은. 근데 또 음. 튀김으로 한 끼를 다 채우긴 너무 느끼하니까 떡볶이 같이 시켜서 그 매콤 달달한 거랑 그 느끼한 튀김이랑 먹으면서 맥주도 맛있거든요. 어. 생맥주 한 잔 하면 극락이죠. 음. 너무 좋네요. 음. 아, 떡볶이집은 또 튀김이 필수죠. 맞아요. 필수죠. 음. 하하님이 자주 가신다는 그 음. 떡볶이집을 너무 제가 따라가고 싶네요. 음. 음. 맥주에 떡볶이에 튀김. 이거 음. 진짜 국룰인데 상 맞 줘야 돼요, 이런 조합을 잘하는 집은. 맞아요, 맞아요. 음. 잘하고 있는 집 진짜 정말 너무 좋아요. 음. 아, 계속 군침이 도는데, 저는 또 그 스트레스 받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음. 뻔한 상황이라면 음. 가끔 사무실에서 사람들이랑 군것질하고 싶은 오후 시간에 종종 생각이 나더라고요. 음. 제 집에서는 절대 안 그런데, 사실 집에서는 '떡볶이를 간식으로 먹어야지.'라는 생각을 해본 음. 적이 없는데 음. 사람들과 모여 있을 때만 유독 그런 것 같아서 '왜 그렇지?' 라는 생각을 이번 편을 준비하면서 해 봤는데, 제가 직전 회사를 다닐 때 회사 네. 근처에 굉장히 유명한 떡볶이집이 있었어요. 아 그거 유명하죠. 어. 밀키트로도 아마 있을걸요? 어. 어. 근데 그 회사가 그 떡볶이집이 워낙 가까이에 있어서 그런지 그냥 대부분의 팀들이 그 3-4 시쯤 좀 출출하고 뭐 수다 떨고 싶을 때, 이럴 때 떡볶이 포장해 와서 먹는 팀들이 꽤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도 이제 떡볶이 포장해 와서 팀 사람들이랑 나눠 먹으면서 뭐 업무 이야기를 하거나 뭐 캐주얼한 미팅을 하거나 이런 적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 팀장님이 떡볶이 포장해 와서 먹으면서 하자." 이러면서 카드 주실 때도 많았고. 음.
그때 경험이 제 뇌리에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사실 떡볶이가 열량이 적지 않아서 그리고 소화도 굉장히 더디잖아요, 떡이니까. 그렇죠. 밥으로 먹어도 굉장히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그렇게 간식으로 먹던 버릇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다 같이 나눠 먹으면 그래도 막 배부르게는 먹지 않으니까 맞아요.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떡볶이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간식 타임 메이트로 떠올릴 때가 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회사 근처에 그런 좀 맛있는 떡볶이집이 없어서 제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네요. 떡볶이가 막 젓가락을 현란하게 젓가락질하지 않아도 이쑤시개 하나로 먹을 수 있는 어 음식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간식하고 잘 어울릴 수도 있겠다. 그거 먹으면서 회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전 듭니다. 음. 그렇네요. 음. 맞아요. 젓가락을 써야 되고 이러면 굉장히 헤비할 텐데. 할 텐데. 맞아요. 음.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지금 1시간 가까이 떡볶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왠지 듣고 계시는 분들이 '난 지금 너무 먹고 싶다.' 여러분도 시키십시오. 떡볶이 이야기할 때 '떡볶이가 제일 먹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 느낌이 들면서 죄송해지지만 떡볶이와 함께 행복을 찾으시면 되죠, 오늘.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와 셋이 생각하는 나에게 떡볶이란?을 정리하며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좀 너무 냉정한 거 아닌가 싶긴 하지만 저한테 떡볶이는 내가 좋아하는 내 친구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어서 애정이 가는 요런 음. 음식인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엄청나게 다른 친구들처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들 워낙 좋아하니까 나도 애정이 굉장히 많은 그런 음식. 약간 저한테는 친구의 애정, 친구에 대한 애정 같은 음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음. 자기가 좋아하는 것보다 너무 스윗한데요. 음. 음. 저는 멀리해야 된다고 머리로는 생각하는데 음. 마음은 이미 푹 빠져버린 아. 마성의 음식이라고 하고 아. 싶습니다. 그렇죠. 이게 건강 생각하면 탄수화물 많은 떡이 들어가고 음. 염분과 당분이 많은 고추장 소스 음. 굉장히 안 좋다는 거 알고 있는데 음. 떡볶이 먹고 싶을 때가 너무 많죠. 그렇게 돼 버린 음식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운동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음. 정도로 음. 어쩔 수 없이 좋아하는 음식인 것 같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먹고 운동하면 되죠. 뭐 그거 가지고 뭐 360 을 먹을 것도 아니고 음. 먹고 싶을 때는 과감하게 먹고 운동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떡볶이 지금 시키십시오. 음.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디저트 소개해 주시죠. 오늘 디저트는 가볍게 떡볶이 즐기는 동안 호로록 들을 수 있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음. 바로 명순의 떡볶이라는 노래인데요. 음. 그 제목에서 짐작하실 수 있듯이 박명수 님의 노래예요. 저는 처음 듣는 노래예요. 음. 음. 이게 박명수 님이 작곡을 하고 작사에도 직접 참여했는데 어. 그래서인지 그 위트 있는 가사들이 좀 재밌는 가사들이 돋보입니다. 어 그 그리고 무한도전의 이벤트로 한 노랜가요? 제가 그 기억이 안 나는데 음. 무한도전 이벤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같아요. 근데 정말 제목만 딱 봐도 되게 위트 있는 노래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음. 가사 안에 유명한 다른 노래 가사 뭐 예를 들면 그 "고민 고민하지 마." 같은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아하. 그리고 본인의 명대사 뭐 어. "꺼져." 뭐 이런 어. 것들이 꺼져가 명대사인가요? 어. 유행어죠, 유행어. 그렇구나. 음. 그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가사가 음. 재밌습니다. 음. 좋습니다. "맵고 달콤한 떡볶이."라는 가사도 나오고 또 그 떡볶이랑 같이 어울리는 다른 음식들 뭐 튀김이든 음. 뭐 어묵이든 뭐 요런 것들도 등장하기 때문에
배고플 때 이 노래 들으시면 '아 오늘은 떡볶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노래가 아닐까 싶어요. 어. 오늘 제목인 '오늘도 떡볶이가 먹고 싶어.'에 딱일 것 같아서 요 노래를 디저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좋네요. 저희 톡토랑 들으시고 이제 다들 떡볶이 시켰을 거잖아요. 혹은 만드셨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노래 틀으시면서 같이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오늘은 매력도 넘치지만 추억도 가득 품고 있는 전 국민의 음식 떡볶이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한 편을 진짜 음식 하나로 채울 수 있을 만큼 정말 흔하지만 또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음식인데요. 떡볶이는 내가 필요로 할 때 쉽게 만날 수 있다라는 것도 그냥 모든 매력을 넘어서는 최고의 매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음 한 주, 뭐 오늘 지금 이미 주문하시고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지만 오랜만에 떡볶이 한 접시 또는 얼마 전에 먹었는데 또 한 번 한 음. 접시 하시면서 뭐 평소에 먹어보지 않은 색다른 맛에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과거에 즐거웠던 떡볶이에 얽힌 추억들을 떠올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식사도 건강하고 맛있으셨나요? 다음 주 일요일 저녁도 저희와 함께 해 주세요.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 토코토랑 하나 둘 셋이었습니다. 안녕. 안녕.